박찬중 의원님 연결해서 정치 하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연결됐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서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정치현안 중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지난 9일에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보고를 하고 모두 발언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 일문일답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어떻게 보셨어요? 소감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년이 됐었지요. 예, 그 작년에 이 비슷한 걸 한번 한지 내 별 기억이 없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그때 공약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가 청와대는 구정궁궐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 춘추관이 차를 타고 가야 할 거리니까 용산으로 가서 2층의 집무실, 1층의 기자실, 수시 기자회견, 이걸 공약을 했는데, 예, 이 공약을 지금까지 저는 작년에 이런 모습의 기자회견을 잠시 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약을 안 지키고 있어요. 예, 안 지키고 또 스태핑 이제 하다 말았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지요. 왜 그러니까 출근길에 국가 중대한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 같은 걸 북석 얘기해 버리면 파장이 크니까 일단 기자실에 들르기 전에 2층 집무실에서 현안제 정리를 하고 내려가서 기자회견 하는 거 그게 원칙인데 그걸 공약을 안 지켰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주제와 관계없이 이제 질문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말이죠. 문화일보 그날 기자회견 있고 2시간 뒤에 석간신문에 이 발행된 문화일보의 일면 톱 타이틀이 그 제 의견입니다. 예, 일면 톱 타이틀이 뭔가 하면 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한다. 요게 톱 타이틀이야. 예. 톱 타이틀이야. 예, 그러니까 이걸 뭘 상징하는 거 하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여러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타운홀 미팅했지만은 그런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 그 표피에 와닿고 뭐 좀 민감하고 뭐 가족 문제 뭐 처신 문제 그다음에 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 과정 그다음에 한동훈과의 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민심인데 이게 처음으로 부인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타이틀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그 많은 현안에 대해서 이걸 국민들과 소통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최초로 소통다운 소통을 이제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소통다운 소통을 시작했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요. 예, 다른 주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29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자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양자회담 이후에 이제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교수가 예. 자신들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비공식 특사를 했다며 당시 오갔던 얘기가 공개됐는데요. 예. 이 비공식 특사, 뭐 일명에서는 비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큰 테두리에 봐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외교 안보 문제 등은 밀사도 있고 특사도 있고 감춰진 이면에서 뭐 교섭하고 하는 거 이건 역사적 관례지요. 그러니까 이번 이 일은 저는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고는 한머라고 하는 무슨 교수 함성득이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예. 이게 신문사에 찾아가고 내가 이 이재명 측 그 임혁백 교수인가 하고 만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좀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아. 자기가 진실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밀지를 받고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영구히 비밀 지킬 건 지켜야지요. 그게.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그 아주 희한한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해서 별 해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당과 그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이게 뭐 비선 라인이 있지 않냐 이러는데 나는 이런 것도 윤 대통령이 공약대로 현안마다 수시 회견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면
이런 비선 논란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일인데, 그러니까 자관 이 깊은 사정은 저희들은 모르죠. 만약 예. 윤 대통령가 무슨 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윤 대통령의 실수라고 봅니다. 일단 비공식 특사와 관련해서 좀 실수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문제 한번 좀 지적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예. 민주당 개헌특위가 있는데요. 이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된다.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헌특위가 가동이 되면 헌법에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를 하겠다. 예. 대통령 탄핵소추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겠다. 뭐 이런 이제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그 개헌 논의는 진작부터 있었지요. 예. 지난 선거 때도 보면 프랑카드에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임기 단축 스스로 물러서라.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도 임기 단축 개헌해야 된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발상들 제2결 거부권 행사에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제2결의 정족수를 낮추겠다라든지 이런 발상이 이재명 민주당의 그 강경파들에 의한 이게 자기들 권익을 확장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아주 반이성적이고 반국민적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헌법 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 입법부와 대통령의 견제인데 견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22대 국회도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런 마당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 한다면 국회는 임기가 4년 완전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과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권까지 국회가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탄핵권에 대한 대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법 폭주에 따르는 터무니없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을 남발하고 하는 이런 국회의 입법 폭주 그러니까 그 입법 권력이 폭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견제 수단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그거지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 헌법의 구조상으로 이게 87년 이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거 지금 37년이 되는데 이 21대 그리고 22대 목전에 앞두고 이거 견제 균형이 안 맞구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 해상권을 주는 것이 옳다. 예. 국회 해상권. 그러니까 입법 폭주를 계속할 때의 제동 방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 소환권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저는 차라리 개헌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일당이 지배하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이 국회 강경파들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이 개헌 발상은 반국민적이고 반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은 지탄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의 국회 상권, 개별 국민들의 국민 소환권, 오히려 이제 거부권 문제가 아니라 국회 상권과 국민 소환권을 제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각제안에서는 그 내각에 대한 국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의 총리 대신에게 이 국회 해상권을 주고 있는 거 이게 이번 내각제 전형적인 모델인데 우리는 대통령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얼마든지 입법으로 공격도 하고 탄핵도 하고 고위공직자 탄핵도 하고 하는 데 대한 제동이 없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무력한 대통령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참 불합리하다 하는 걸 이 6.29 이후 지금 37년 만에 이게 증명이 됐는데 거꾸로 저 사람들은
자기들 권력을 더 확실히 휘두르겠다고 들게 날 테니까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예. 민주당 문제 더 여쭤볼게요. 예. 지난 12일에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이성윤 당선자 이 사람들 예. 이제 포함해서 27명이 즉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당선인들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 수사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수사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깡패 집단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예. 민주당 측의 이런 검찰 비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을 집단 폭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린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사위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나서서 검찰에 수사하라 마라. 그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를 합니까? 예? 그 얘기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조용히 있어야지요. 예.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집단적인 세를 보임으로써 수사를 중단 방해하려고 하는 처사고, 그다음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그 재판에도 마지막 공판에서 이화영 씨가 내가 검찰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와 거기에서 비롯돼서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뭐라고 자기 나름으로 폭로를 하는 거니까, 내가 검사실에 불려가가지고 저녁 때 소주와 회 대접을 받고 김성태와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야 회유성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진술을 했다.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또 검찰을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검찰총장이 딱 작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출두한 날짜 시간별로 전부 공개를 했어요. 예. 술 먹이고 회 대접하고 할 틈이 전혀 없다. 뭐 한 30분으로 1시간씩 몇 번 불려 나왔고 그것도 검사실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당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국기문란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재명과 강경파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검찰을 두들겨 팬다. 검찰은 조작 집단이다.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거는 법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법원에 대해서는. 조국도 1심 유죄, 2심 유죄 판결한 그 법원에 대해서는 전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검찰을 해체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이 이후 어느 시점에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호된 후유증을 치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예. 민주당 내부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사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사퇴와 추미애 당선인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임명하는 시기 됐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야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 후보다 하고 찍어서 임명한 것이지요. 조정식, 정성호라는 사람들은 친 이재명계로 이재명 씨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22대도 완전히 민주당에 장악됐고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형식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 후보 등록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에. 그러니까 그날 개원 첫날 모여가지고 그냥 무기명 비밀투표를 자유의사로 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추미애 당선자로
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강경파들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규정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뭐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당을 운영하는데도 국회의장 후보를 누구를 한다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임명식으로 하고 그것도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8조의 정당민주 조항을 완전히 위반하고 그다음에 이회민주주의 조항도 위반하고 있어. 예. 내가 뭐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자기 당 소속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든 칼입니까?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당의 당시 그러니까 국시에다는 당시의 주요 정책은 소속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인사라든지 정책 같은 거 그것은 헌법 46조가 철저하게 자율권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하는 그 규정을 그걸 지키도록 해줘야지요. 예. 이것도 말살하고 있어. 그다음에 현재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이 당적을 이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일단 형식적이지만은 중립적으로 사회봉을 지라는 것인데 추미애 당선자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그거 뭐 민주당의 이 방침에 따라서 그거 밀고 나가는 그런 의장이 돼야 된다 이러니 이건 폭언이야, 폭언. 폭언. 네. 폭언이지요, 폭언. 헌법도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 사람이 이 하남에서 이번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1% 미만으로 당선됐을 거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보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참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예. 발호하고 있다. 발호. 예. 발호. 발호하고 있다. 말이 굴레를 벗어나면 팍 날뛰고 뛰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야. 그런데 내가 좀 외람되지만은 경고적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당신들이 그래 바로 하는 거 그것은 지금 내가 보기에 이게 눈이 멀었거나 이성을 잃은 것이다. 지금 지역구에서 161석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71석 차이로 압승해다 이러는데 나는 압승 인정한다. 의석면에서는 압승 인정한다. 그러면 민심면에서 압승했느냐 민심. 예? 그게 정당 후보자 총 투표율을 따지면 민주당 50, 국민의당 45고 그 다음에 하나 명심해야 할 게 그대들이 이번에 3분의 1이 투표를 안 했어. 3분의 1이. 예. 3분의 2 투표한 것도 그게 50대 45야. 그러니까 3분의 1 투표 안 한 사람들 민심은 지금 그것이 언제든지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표들이야. 그러니까 민심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말. 국회의원 선거는 어찌 보면 어느 하루의 민심 여론조사를 수치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네. 4월 10일 다르고 오늘 5월 15일이가 예. 이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4월 10일 그것이 고정된 민심이고 그때 압승했으니까 우리가 그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큰일 날 일이다. 큰일 날 일. 큰일 날 일이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어? 자유당 말기에 자유당이 이게 막 미쳐 날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대들. 이걸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박찬정 의원님. 예. 전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연락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